실행을 해 주시고요. 마야는 이제 버전이 2016이에요. 저희가 마야 2016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야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인 그 마야 2016 설치하고 크랙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서비스 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팩 5를 같이 설치를 하셔야 아무 문제 없이 마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건 다 드시고요. 파일에. 자, 이쪽에 보면은. 아니면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셔도 돼요. 2014, 2016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마야, 오토데스크 한번 보봅시다. 여기 2016이죠. 예, 그거 눌러주시고. 예. 근데 아마 요 전 사람들이 없앨 수도 있어요. 그 아이콘만. 그죠? 자기들이 이제 헷갈린다고. 그러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뭐 모든 프로그램에 오토데스크로 가면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설치가 되셨으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메뉴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예, 뷰를 어떻게 에디팅 하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집에서도 작업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 동안에 작업하는 것들을 세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네, 우리 프로젝트가, 나만의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프로젝트는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에 한번 가보세요. 파일에 가시면, 네, 엄청나게 많은 무슨 옵션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자, 파일에서, 자, 밑에서 프로젝트에 가면은 프로젝트 윈도우라는 것이 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눌러 보세요. 프로젝트 윈도우.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경로, 그죠? 이왕이면 D 드라이브에 A 마야라는 곳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주게 되면은 그 이름 밑에 이러한 그 폴더들이 같이 생겨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이거를 다 내가 에디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신 파일이에요. 마야 신.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중간중간 신을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가져갈 때도 그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소스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폴더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맵핑이라는 것을 할 때 또는 중간에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들,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여기 소스 이미지에다가 넣고 불러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실 때는 꼭 요 씬과 소스 이미지 요 폴더는 다 가져가시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우선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면 이 이미지스라는 곳에다가 내가 작업하는 것들을 렌더링을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는데, 지금은 이 두 폴더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D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자, 여기 그리고 얘는 좀 저기 한글 지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들이 New를 눌러서 자기 이니셜로, 네, 해서 Accept를 눌러 주시면은, 네, 처음 마야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를 가서 보면, 네,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 자, 이렇게 씬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만드셨으면 자,
프로젝트는 이제 만들었죠. 집에서도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뉴하고 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은 스페이스바가 있죠. 네, 스페이스바를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화면이 4개가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그죠?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참고로 하나가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울 때는 마우스가 있는 곳이 이렇게 그 화면을 꽉 채워줘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퍼스펙티브와 그 다음 프론트, 사이드, 탑 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여기 패널에 가서 이 패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뷰로 다시 재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와 탑과 프론트, 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뭐 글씨가 잔뜩 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근데 솔직히 많이 쓰는 분은 없어요. 방금 요거는. 왜냐면 옛날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모니터가 이게 22인치인가요? 뭐 아무튼 옛날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제 마야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한 15인치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 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나타나게 하고 여기 거는 다 지웠어요.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모든 옵션마다 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 거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그 옵션을 안 보이게 할 수도 다시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뷰가 크니까 굳이 그것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뭐라도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그 메뉴들, 특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영어로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툴을 다 쓰지는 않아요. 저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그리고 또 이제 버전이 새로 나오면서 없어지는 그러한 기능들도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우선은 있는 거, 아는 툴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여기에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커브스라는 데가 있고 눌러보면 그 다음에 폴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스컬프팅, 리깅, 애니메이션, 렌더링, FX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2달 동안 제일 많이 쓸 부분이 폴리건이라는 곳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쉘브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선반.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아이콘을 저기다가 저렇게 아이콘화 시켜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저기다가 아이콘을 더 생성도 시켜서 넣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러면은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뭐 처음에 있는 거는 스피어라는 거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이 원점, 여러분들 수학을 좋아하실려나 모르겠어요. X와 Y와 Z에 관한 이 입체적인 공간의 제일 원점에, 즉 저기는 위치값이 000겠죠, 그죠? 저기에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대한 나름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이쪽 오른쪽에 나타나요. 채널 박스에서는 얘의 위치값, translate x, y, z, 그
그 다음에 로테이션 XYZ, 그리고 스케일 XYZ, 그리고 비저빌러티는 보이게 할 겁니다. ON. 그리고 ON을 클릭해서 숫자 0을 집어넣으면 OFF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가 꺼져요. 꺼지고, 그리고 다시 2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ON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1이 ON, 2가 0이 OFF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전기를 이렇게 켤 때가 1, 그 다음에 끌 때가 0,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쉐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저렇게 쭉딱쭉딱쭉딱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쓰겠죠. 그 기능들의 히스토리들이 여기에 쫙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복잡한 거 만들다 보면은 이 스토리가 잔뜩 남아 쓰게 되는데,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뭐 프로그램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실수했어요. 그럼 바로 전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언두 기능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이제 컨트롤 Z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즘은 마야든 맥스든 모든 3D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오직 하나를 써요. 폴리건이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점들과 수많은 선들과 수많은 면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적재적소의 것을 써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 스피어를 만들게 되면 초반엔 여기에 레디어스, 즉 얘의 지름, 그 다음 सब디비전 엑시스와 하이트 20, 20 있는데 그거를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뭐 10 그리고 나서 얘를 요렇게 여기를 글씨를 잡고요. 글씨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에서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은 꼭 여기뿐 아니라 다른 옵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얘의 데이터를 옮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여기서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서칭할 때처럼 미들로 이렇게 당겼다가 밀었다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화면 밖을 살짝 클릭하면 얘의 선택이 풀리는 거고요. 얘를 선택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렉탱글로 이렇게 그 렉탱글이 얘한테만 살짝이라도 걸리게 하면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다가 풀렸다가 선택을 하고 뭐 한 개든 여러 개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스페이스바 버튼을 쓴 거를 해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자, 엄지손가락을 여기 키보드의 맨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 Alt 있죠? 이게 이제 마야 쓸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Alt를 딱 올려놓고 자,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이용하면 화면이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화면을 오빗 돌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이용하면 자, 화면에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우스 버튼으로 지금 계속 이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당겼다가 밀었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뷰에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은 안 먹고 나머지 어떤 거요? 미들 버튼과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자, 이렇게 화면을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메뉴에서 우리가 쉘프를 쓰는데 자, 여기서 초반에는 우리가 주구장창 폴리건이라는
이 쉘브를 주로 쓸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얘에 대한 여러가지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위치값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의 단축키를 단축키 겸 몇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화면에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맣게 이상하게 또는 화면에 안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데이터가 얘가 있는지 아는데,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이 걔를 화면의 중앙에다가 놓고 작업하고자 할 때, 자, 우선은 단축키가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한번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키보드 A를 누르게 되면 A가 뭐냐면, 지금 나름의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마야라는 가상 공간 내에 지금 비저빌러티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 화면에 프레임이 돼요. A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F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자, F는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F를 누르게 되면은 그 프레임에 얘가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꽉 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F와 A.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를 한번 우리 유심히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맨 왼쪽에 보면 맨 위에 화살표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꼭 그물처럼 점점점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붓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세 개는 다 뭐냐면 셀렉션에 관한 툴이에요.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얘가 이동 툴, 그 다음에 얘가 회전, 로테이션 툴, 얘가 스케일 툴이 되겠습니다. 단 얘네도 이렇게 이동과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도 쓰지만, 쟤네들을 이용해서도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선 셀렉션 툴은 나중에 써보고, 자, 무브 툴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화면의 오브젝트에 이러한 화살표 툴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화살표 머리를 잡고 움직이시면은,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이 풀리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리고 가운데를 선택을 하면 좀 더 프리하게 자유롭게 보이는 뷰의 직각인 그 평면 내에서 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테이션을 해보면요. 로테이션도 세 개의 축. 참고로 요 이제 X축이 빨간색, Y축이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Z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기 인공위성이 돌 것 같은 궤도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원이 있어요. 얘를 잡고 움직이면 다른 축에 상관없이 내가 보는 각도 내에서 얘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여기에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등의 값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스케일을 한번 해봅시다. 스케일을 또 눌러서, 자, 얘도 각각의 한 축으로만 얘를 크게 작게, 가운데를 잡고 하면은 모든 그 축을 같은 비율로 줄이고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각각의 네, 그 뷰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축과 이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Y와 Z축 YZ 방향으로만 또는 얘는 X, Y 방향으로만 뭐 이거는 막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여기 키보드에서 이거를 단축키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W, E, R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마우스 손을 쭉 뻗으시면은 Q, W, E, R에 이 손가락은 항상 가 있으시는 것이 좋아요. Q는 뭐냐면 셀렉션 툴이 되고요. 그 다음에 W, E, R 자 이렇게 해서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에디팅 하실 수 있는 이 핸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핸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키보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있죠. 맨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때는 이 핸들을 크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선택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또 작아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네 요 셀렉션 툴은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오늘 또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에 우리가 앞으로 작업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뷰에 관한 것을 여기에 미리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우리는 당분간은 이 위에 두 가지 메뉴로만도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한번 얘를 초기 모양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를 이렇게 XYZ를 쭉 긁어서 0을 넣으면 원점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XYZ를 쭉 긁어서 0이라는 버튼을 넣고 엔터 누르면은 로테이션을 처음에 초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요. 스케일은 000 하면은 그 오브젝트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이 포인트 크기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폴트가 1입니다. 그래서 1 넣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오브젝트에 대한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뷰에서 이 모눈종이 같은 그리드가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 뷰에 이 모눈종이를 우리가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그리드는 요 각각의 뷰마다 이렇게 그리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 그리드가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필요 안 보이게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바로 설명을 제가 할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미리 이렇게 가셨던 분도 있어요. 네. 그거는 요거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저 위에 가보면, 저기 위에 가보면 말구 모양의 자석이 잔뜩 있죠. 그쵸? 네. 여기 위에 보면은, 맨 위에 칸에 이렇게 말구 모양처럼 생긴 자석이 잔뜩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맨 첫 번째 거에 말굽 자석, 그리드에 말굽이 그려져 있는 걸 클릭을 해놓고,
클릭을 해놓고 얘를 움직여 보시겠어요? 자, 얘 말굽자석으로 해놓고 얘를 움직이면은, 예,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요 그리드에, 그죠? 각각의 칸에 얘의 그 중심이 딱딱 가서 그냥 붙지요, 그죠? 네.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서 얘를 끄면 예, 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만 주구장창 했는데 다른 오브젝트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가서 클릭을 하면 지금 예, 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놔봤는데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거는 지금은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자, 요 세 번째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옵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딱 올려놓고 있으면은 한 1초 후에 그거에 관한 이름과 어떤 기능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친절하게 이렇게 해설이 나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는 이게 포인트 스냅이에요. 스냅트 포인트인데 이걸 체킹해 놓고 내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은 말 그대로 어떤 선택되지 않은 오브젝트의 위에 포인트에 가서 얘가 가서 탁탁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렇군요. 자, 가서 또 얘를 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 기능이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들을 모델링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이따금씩 작업하는데 느낌이 어디에 탁탁 가서 붙는다 그러면 여기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을 아이콘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우선 저기 위에 윈도우에 한번 가보실래요? 윈도우에 가서 자, 이 위에 이런 글씨들을 살짝 클릭을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그 부수적인 그 메뉴가 쫙 떠요. 그리고 그 메뉴의 맨 위에 이렇게 점으로 빠글빠글하게 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열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딴 때는 눌렀다가 어떤 저것을 하고 마우스가 딴 데로 가면 딴 데를 클릭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띄워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짜 잘 쓰고 싶은 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열어놓은 쉘프에 아이콘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우선 만들어 놓으려면 뭐 하냐면 아웃라이너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키보드에 얘를 컨트롤 잠깐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 기능을 클릭을 하면 실행은 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아이콘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쉘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이쪽에다 만들어 놨는데 몇 개를 더 만들어 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없애시냐면 얘를 가서 이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딜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미들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 순서에 다르게 이렇게 재배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미들 버튼으로,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동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아웃라이너를 열어보죠.
자, 아웃라이너를 자 열어서 보면 얘는 우선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야로 작업을 하실 때 얘는 출석부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지금 반도 누가 있고 누가 안 왔고 뭐 이런 출석부를 보듯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이 마야 씬의 모든 오브젝트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내가 선택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도 하실 수 있고요. 그죠? 또는 나중에 얘네들을 Shift를 눌러서 같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딜리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하고 툴을 좀 익힐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하도록 할게요. 너무 설명만 들으면 좀 지루하니까. 자, 그러면 이 스피어는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해주세요. 딜리트를 해주시고,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그 정중앙으로 보내주시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 XYZ를 해서 정중앙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 우선은 초반에 지금은 막 여러분들도 나름 막 뭐를 만들고 싶겠지만 우선은 간단한 거 먼저 하면서 툴을 익혀보지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너무 간단해서 좀 그러겠지만, 테트리스에 나오는 기본적인 모양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테트리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역자 모양도 있고, 그리고 또 옷자 모양도 있고, 이미 잘 아시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옷자 모양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그 긴 모양 이렇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요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모양 4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요 모양 그대로도 있네요. 자, 우선은 얘를, 자, 여기에 스케일을 조절을 하셔서 자, 이 칸에 딱 맞게 에디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X, Y, Z를 각각 두 배를 해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리드에 딱 떨어지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컨트롤 플러스 D를 눌러줘 보시겠어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웃라이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똑같은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복제를 하면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지금 그냥 보면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죠. 100개가 있어도 똑같아 보여요. 근데 요거를 따로따로 선택하는 방법은요, 요런 방법이 있어요. 아웃라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또는 이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렉탱글로 드래그를 해버리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니까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얘를 한번 클릭만 해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를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빼놓죠. 자, 테트리스 모양 만들기 해서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제는 이제 우선 쉬운 거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죠. 자, 탑뷰에서 봤을 때 얘를 자, 스케일 툴, 스케일이 뭐죠? R 눌러서 이 빨간 머리만 잡고 자, 이렇게 키워서 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한쪽 방향으로 키워서 자, 이 스케일이 어느 정도가 되게 하면 될까요? 하나, 둘, 10 해서 자, 이렇게 긴 테트리스 모양 중에 또 하나를 진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모양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야 2014부터 있었는데, 자,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요 아이콘들이 파랗게 이렇게 활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맨 왼쪽에 위에 거기에서 맨 끝에 있는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맨 위에. 그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십니다. 그게 바로 모델링 툴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를 눌러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마야에서 이제 많이 쓰던 우리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모든 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은 더 좋게 바뀐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예전께 더 좋을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걸 이제 쓰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자, 여기는 딱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그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본 단위가 점선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함에 따라서 포인트,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면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에디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이게 엣지, 그 다음에 이게 모양은 엣지나 포인트나 엣지나 페이스나 뭐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화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선택되는 것이 엣지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가 선택이 되는 부분이 달라지죠. 자, 이것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요 맨 첫 번째 걸로 오면, 이거는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오브젝트 모드. 그리고 요 나머지 애들은 컴포넌트 모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요. 자, 지금처럼 선택을 했을 때 녹색으로 보이는 이 모드가 오브젝트 모드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 오브젝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우리 강남에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밤에 가면은 이렇게 군대 감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2, 3주 지나면은 얼굴이 확 달라지시죠. 그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부모님이 다른데 얼굴이 똑같아요. 병원이 같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처럼, 그러니까 왜 그래서 막 은은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그 수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평상 사람은 이렇게 모양을 못 바꾸죠, 그죠? 근데 수술실에 누우면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얘를 아까처럼 스케일과 위치값과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은 오브젝트 모드고, 또 얘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코를 높이고 아니면 뭐 이 형태를 바꾸는 것은 이 컴포넌트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꼭 여기만을 눌러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겠어요? 이 오브젝트 위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 모드, 자,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즉 오브젝트 모드 외에는 자, 페이스, 엣지, 벌텍스가 점을 내가 에디팅 하겠다, 또는 엣지를 내가 에디팅 하겠다, 그 다음에 페이스를 내가 에디팅 하겠다에 따라서 그 모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바꿔주고요. 근데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F8을 눌러주시면은 예, 키보드에 F8을 눌러주시면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바로 컴포넌트 모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 컴포넌트 모드는 뭐 어떤 특정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에 행하던, 만약에 벌텍스를 에디팅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컴포넌트 모드가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있을 때 딱 그냥 이제 봐도 여러분들이 아, 얘가 지금 컴포넌트 모드구나, 그 중에서 벌텍스인지 엣지인지 페이스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선은 여기에다가 엣지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써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기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요것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몇 개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커넥션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걔를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자, 물론 어떤 모드에서 얘를 하던지 간에 자, 이 커넥션을 누르면은 자, 여기에 멀티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와서 이렇게 얘를 쭉 자, 커넥트를 잠깐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녹색인 그 가운데에 얘가 딱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자, 다시 얘를 이 커넥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요 엣지 중에 하나를 넣으면은 그 엣지에 얘가 우선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를 한번 요 엣지 중에 하나만 클릭해 보세요. 엣지, 페이스, 그렇죠, 그렇게. 예. 그 상태에서 그 위치가 마음에 들면 엔터를 하면은 바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여기에 실행이 들어가고요. 그러고 자, 근데 언두 컨트롤 Z 한번 다시 비포로 가봅시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여기를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여기 커넥션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요 녹색인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세그먼트나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는 몇 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3을 넣고 엔터를 하면은 3을 넣으면은 이렇게 3개, 4를 넣으면은 4개, 또 5를 넣으면 5개,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만큼 엣지를 등 간격으로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얘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F8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5개 정도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F8을 눌러서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클릭. 여기 그리고
요거는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왔어요. 키를 눌러서. 자, 그럼 이제 얘를 또 카피를 해주세요. 뭐죠? 컨트롤 D. 자, 컨트롤 D를 하고 하나를 요 뒤에다가 또 갖다 놓습니다. 멋은 없지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는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몇 개를 금방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거 만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모난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모양을 하나 만들게요. 이 모양을. 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이제 복사를 해놨잖아요. 방금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인데 우선은 요 두 칸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실 때, 이제 앞으로 하실 때 이 퍼스펙티브도 중요하지만 이 퍼스펙티브에서 하면은 초반에는 이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에디팅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뷰랑 같이 작업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탑 뷰에서 봤을 때 요 두 칸을 없애도록 할게요. 요 두 칸을.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냥은 못 없애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컴포넌트 모드에서 페이스 모드로 바꿔주십니다. 자, 여기 가서 누르셔도 되지만 또는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페이스 모드 6시 방향으로 딱 놓으시면은 이제 페이스를 내가 선택하고 에디팅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렉탱글로 내가 지울 부분에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죠. 이거를 여기서 하면은 선택이 이렇게 입 빠진 모양처럼 선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바로 딜리트 버튼을 눌러볼까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만, 내가 선택했던 페이스만 선택이 되고 됩니다. 여기가 뭐가 남았죠? 이것마저도 지워줄게요. 자, 언두에서 뭐가 남았었는지. 여기 요 두 탑 그 면만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딜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아까 그 니은자 모양을 만들려고요. 여기 구멍 났잖아요. 그죠? 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면을 막아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면만 잡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면을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지워졌어요. 오른쪽 버튼에서 페이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에 오브젝트가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지워졌던 게 아니라 얘가 거기에 색이 똑같으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안 지워졌어요. 이제 얘를 가지고 할게요. 네. 그래서 아마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가 2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빵꾸가 나 있는 곳을 어떻게 막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브릿지라는 기능이 있죠. 네, 우리가 아까 커넥트를 한번 써봤고 이제 브릿지를 이용할 건데요. 자, 이 브릿지를 어떻게 클릭하시냐면 이 브릿지를 선택하고 여기 엣지 모드에서 이 면을 채우고 싶은 면을 채우고 싶은 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Shift를 눌러서. 잘 안 보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제 4번, 5번을 이용하면 이렇게 4번, 5번, 4번, 5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쉐이드 모드, 즉, 면이 다 차 보이는 면이 잘 보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때가 또 편해요. 그래서 4번, 5번을 이용해서 바꿔봤고요. 네. 예, 잘하셨어요. 자, 지금 누르시다가 이 그 숫자가 1번, 2번, 3번 요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또 그 내일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 1번을 누르게 되면은 그 우리 오브젝트가 각진 모습 그대로 있고요. 3번을 누르면 얘가 쉽게 얘기해서 스무스가 먹어요. 네. 그래서 엣지를 우선 두 개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복수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브릿지를 이제 눌러 주시면 이렇게 면이 차집니다. 근데 요 가운데는 지금 이 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비전이 디폴트로 5로 잡혀 있는 요 그 표가 떴거든요. 거기를 자 줄여서 제로로 하시면은 이렇게 면을 우선은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봅시다. 우리가 엣지 선택했고 여기 브릿지죠. 그리고 여기를 0으로 맨 위에를 잘하셨어요. 자, 어떤 거는 이거보다 더 편한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지금도 이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 새벽 1시쯤 되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제가 오늘 날짜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 카페로 오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면을 이렇게 쭉 해서 뽑아내면은 그대로 그게 그 기역자 모양의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얘를 페이스 모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 모드 또는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여기만 선택한 줄 알았는데 이 뒤도 막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살짝 클릭을 하시면은 위에 보이는 면만 또는 이렇게 4번 모드에서 보시면 내가 불필요한 곳을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면만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브릿지 바로 위에 있죠. 익스트루드 이 모양처럼, 자, 그걸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 만약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면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 페이스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페이스 모드에서 여기 페이스 요거만 살짝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 아니요. 자, 요 익스트루드 고비. 자, 그렇게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화살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이때 직접 이 화살표 머리를 잡고 당기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 면이 생성이 됩니다. 또는 여기 나타날 때 나오는 이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글씨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노랗게 이렇게 활성이 되죠. 그죠? 그렇게 노랗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자, 이렇게, 자, 보세요. 그죠? 자, 이렇게, 플러스 0보다 큰 값으로 하면은 위로 가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은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또는 여기를 클릭해서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을 이용을 하면 옵셋을 한번 써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점점점 작아지게 커지게 하는, 자, 이 기능을 에디팅 하실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은 뭐 옵셋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은 그렇게 익스트루드 시킨 사이에, 자, 이렇게 많은 엣지를 생성을 몇 개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디비전, 디바이드죠, 그죠? 이거는 왜 만들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스타벅스나 거기 가면은 왜 빨대에 구부러지는 빨대를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 구부러지는 빨대에 주름이 여러 개면은 부드럽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름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팍 꺾이죠, 그죠? 바비 인형 이 팔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사실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비전은 이제 그때그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그렇게 해보니까 우선은, 예, 얼떨결에 3개의 모양을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만들고 이제 잠깐 쉬셨다가 할게요. 자, 얘를 컨트롤 D 해서, 자, 하나는 저쪽 뒤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자, 이 모양 만들죠. 이 모양. 자, 그러려면, 자, 첫 번째로 페이스, 필요 없는 페이스를 선택해서 딜리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랑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여기를 막아주고 이 밑에 면을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 테트리스에 나오는 모양을 만들어 본다는 명목하에 몇 개의 그 툴을 우리가 써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까지 뭐 별건 아니지만 여기를 파일 Save Scene As 해서, 예, 여러분들 폴더에 씬 폴더에다가 우선은 저장하시고, 네, Save Scene As 리네임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지금 8시 50분이니까 예, 9시에 다음 단계를 하도록 할게요.